안녕하십니까. 더 배운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상담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치 111페이지입니다. 111 숫자도 참 좋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직업상담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총 11개의 상담 이론을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프로이트의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윌리엄 그레스의 현실요법까지 우리가 막 숨차게 공부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행동주의라든가 REBT라든가 TA 이론이라든가 게시탈트, 또 인간중심 상담 이론, 실존주의 상담 이론, 아들레의 심리학적 또 개인주의적 심리학 상담 이론, 그죠? 도 배웠고요. 또 아론백의 인지치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다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많이 배운 이 상담 이론들을 우리가 정작 직업 상담 장면에서는 어떻게 접근시키고 어떻게 그것을 활용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직업 상담을 해내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더 힘들겠죠. 또 중요하고 바로 그게 이제 어프로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제목에 보면 어프로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지금 1차 과목을 1차 준비를 하는 수험생이긴 하지만 2차 시험을 이제 곧 여러분들 준비하게 될 텐데, 2차 시험에 관련해서 사내인력공단의 출제 기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2차 시험은 어떤 걸 다루느냐 하면 직업 상담의 어프로치에 대한 부분을 아는지를 묻겠다, 이렇게 출제 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그때 말하는 이 어프로치가 바로 그 어프로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직업 상담 장면에서 써먹을 거냐, 어떻게 어프로치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11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특성 요인적 직업 상담 접근 방법입니다. 이 특성 요인적 접근 방법을 우리가 다른 때로 보면 규범적 접근이라고도 합니다. 규범적이라는 말은 아주 모범적일 뿐만 아니라 늘 그렇게 해왔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어떤 직업 상담을 한다 그러면 그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직업적 요인을 찾아서 둘이 매칭시켜주는 이런 하나의 무슨 규범적인 어떤 그런 행태로 접근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내담자와 관계를 형성해서 내담자의 어떤 어세스먼트, 내담자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어떤 장점 또는 어떤 적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어세스먼트 해서 직업 탐색을 해서 요인을 찾아서 통합, 정보의 통합이란 말은 뭐죠? 매칭시켜주는 진실한 추론을 통한 과학적 매칭, 이런 방법을 우리가 전통적 방법 내지는 규범적 방법으로 본다면은 그와 반대로 인지적 명확성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1차 시험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직업 상담의 일반적인 또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규범적 방법도 있지만 인지적 명확성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상담의 동기를 파악해서 나아가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적 코그니티브라고 하는 인지적 명확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접근 방법에서. 그래서 보면 내담자와 일단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명확성이 있나 없나 찾고, 그 다음에 상담의 동기가 있나 없나. 우리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담의 동기가 없으면 상담하지 말란 말이 있어요. 그럼 상담의 동기가 없는데 상담의 목표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전에 인지적 명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통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동기도 있고 인지적 명확성이 있다면은 그 그림에 보게 되면 아래쪽으로 예라고 되어 있죠, 그죠? 순수도 모양으로. 그러니까 예가 되어 있는 것은 인지적 명확성도 있고 상담의 동기도 있다. 그러면 바로 예스라면 우리는 직업 상담을 바로 하라, 그런 얘기예요. 직업 상담을 바로 하라, 이렇게 바로 예스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라고 되어 있으면 없더라, 해보니까 이 사람 인지적 명확성이 없다거나 동기가 부족하다거나 특히 인지적 명확성이 결핍되어 있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그런 것처럼 아니요, 그러면 개인 치료적인 상담을 해야 됩니다. 치료적 상담. 이게 뭐냐면 인지적 명확성을 찾고 난 다음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조금 이렇게 하살표가 하나 부족한데, 그 치료적 상담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때 직업 상담해야죠. 여러분 교재 같은 경우에라면 뭐죠?
인지적 매각성 접근해야 하는 부분에 하살표가 좀 내려가야겠죠. 그러니까 개인 치료적 상담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밑으로 하살표로 가서 직업 상담을 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 인지적 매각성이 있고 동기가 있다면 바로 시작하는 거고, 없다면은 치료적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직업 상담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11페이지 밑에 보면 파슨스의 이론이 나옵니다. 제가 뭐 첫 시간에 특성 요인 이론을 하면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 파슨스라는 분은 그야말로 우리가 직업 상담의 아버지 이렇게 추앙을 받는 분입니다. 1800년대 말에부터 미국 보스턴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유명한 개인 분석, 직업 분석, 그 다음에 과학적 조언을 통한 매칭, 이렇게 하는 3요소 이론을 주창한 분, 이렇게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특질 이론 내지는 3요소 이론이 바로 또 윌리엄슨, 미네소타 그룹을 대표하는 윌리엄슨에게 전달되면서 특성 요인 이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요인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쟁점은 112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1, 2, 3, 4가 있죠. 이게 재밌는데 이런 거예요. 자, 특성과 요인 이론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특성이라는 게 변한다라는 거죠.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들 성격 좀 변합니까? 많이 막 변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흥미, 적성, 지능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론에 큰 모순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딱 맞게끔 매칭시켰는데 이 사람 특징이 변해버리면 어떡해요? 그 매칭시킨 게 도루묵이죠. 이러한 것들이 아주 큰 맹점이고 다른 학설에 의해서 비판을 받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러한 어떤 논쟁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크리처 또는 이제 크라이티스라고 하는 분하고 그 다음에 바이너 이런 분들이 특성 요인 이론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1, 2, 3, 4 요거 1차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이렇게 봅니다. 이분들은 개개인은 신뢰할 만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의 집합이다라고 해서 한 개인은 어떤 특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자라는 거죠. 사실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하고 안 변하고는 떠나가지고 일단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쟤는 좀 소심한 아이, 얘 좀 적극적인 아이. 우리 대부분도 그렇게 나누죠.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만의 어떤 특징적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직업 세계는 특정한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좀 뭐 은행이라든가 돈을 만지는 곳에서는 좀 차분하고 치밀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판매직은 뭐예요? 활달하고 말 잘하고 부침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 백화점에서 판매하시는 분이 감묵하고 아주 뭐 침묵을 금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분이 손님이 물어봐야 그 손님 이거 파는 이게 주인한테 가서 이거 파는 건가요? 그러면은 파니까 내놨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손님이 기분 나빠서 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은 어떤 형태의 근로자를 원한다는 거. 이건 우리 부정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또 직업의 선택은 직선적이며 연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크게 복잡한 거 아니라는 거죠. 너 일자리 필요해? 너 사람 필요해? 연결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복잡하게한 것이 있는 건 아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이게 대해서 조금 반대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4번에 보면 또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 간에 연결이 잘 될수록 성공 또는 만족의 가능성은 커진다. 이 말도 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자기 색깔에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선호하는 직업을 택했다. 얼마든지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는 거. 요 네 가지는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특성 요인의 직업 상담 이론의 특징이라 그래가지고 몇 가지 쭉 얘기해 놨습니다. 뭐 흥미, 지능, 적성, 성격 등을 충실히 파악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담자 중심의 상담을 가져가면서 매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특히 113페이지 두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줄, 정서적 접근이 아니라 인지적 접근을 해서 문제 중심으로 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담의 단계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외울 때 분종진 처상추라고 외우는데 바로 상담의 단계를 분종진 처상추라고 해서 여러분 113페이지 나와 있는 전부
이거는 늘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특히 그 진단해 보게 되면 우리가 직업 상담학 앞부분에 배웠던 문제 유형을 나눴잖아요. 그죠? 그 문제 유형을 나눈 것처럼 이러한 그 윌리엄스는 4가지 문제 유형을 나누잖아요. 크라이티스는 7가지 문제 유형을 나누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1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브레이필드의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은 뭐냐?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적 재조정 동기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어프로치와 관련해서 각각의 이론을 제가 큰 표를 그려서 설명해 주면 참 좋은데 그건 제가 2차 때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단계 끊어서 암기해 두는 게 훨씬 더 2차 때는 좀 편합니다. 1차 때는 편해요. 그 다음 114페이지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의 직업 상담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로저스가 주창하는 이러한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 또 직업 상담에 또 쓰이려면은 여러 가지 변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단계도 7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뭐죠? 우리 특성요인 이론에서는 분종진처 상축 6단계죠.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 직업 상담에 써먹을 때는 로저스가 직접 말한 게 아니죠.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이 패터슨이라는 분이 로저스 입장을 좀 대변해서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이 직업 상담에 쓰이려면 7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3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 몇 단계 이렇게 딱 이렇게 단계 이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사실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어요. 이거 시험. 그것도 2차 시험에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지 이게 사실 다 구분이 잘 안 돼요. 1단계와 2단계, 3단계 딱 구분돼야 되는 맛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 오른쪽 115페이지 반응 범주 스나이드가 말한 4가지 반응 범주는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법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은 기법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데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이 직업 상담 장면에서 어프로치 될 때는 기법이라는 것을 모양새를 갖추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법이 뭔데? 그러면 스나이드가 말한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안내를 수반하는 반응 범주, 감정에 대한 비지시적 반응 범주, 비지시적이에요. B라고 그거 줄 것이에요. B. 그럼 다. 감정에 대한 준지시적 반응 범주. 이제 조금 준이에요. 이제 B도 아니야. 준 줄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시적 상담 범주예요. 이제는 지시적이야. 비지시적, 준지시적, 지시적.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좀 헷갈려 합니다. 이때 여기 와서 이상하다.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비지시적인 건데 왜 기법에서는 지시적 상담 범주로 가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 계실 겁니다. 만약 그런 의문이 안 드는 분은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순수한 상담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고 어프로치입니다. 직업 상담 장면에 왔을 때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야 어프로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나이드는 비록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직업 상담 장면에 어프로치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시적인 상담 범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약간의 변신을 꾀한 겁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는 조금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안내를 반응 범주, 반응 범주. 반응이라는 게 느낌, 감정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감정에 대한 이 말이나 반응이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한기 반응이라고 해서 준지시적 반응 범주를 얘기한 거고, 지지 반응 범주는 지시적 반응 범주라고 하는 말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안에 그 시커먼 부분, 기출문제도 하나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6번입니다. 도널드 패터슨의 직업 정보 제공 원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뭐 가끔 이 문제가 여러분들 직업 정보론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건 사실은 직업 상담학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입니다. 도널드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 직업 상담의 어프로치가 되었을 때 직업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때의 어떤 주의사항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담자에게 자진해서 전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조금 비시시적이죠. 그죠? 그 다음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직업 정보를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혹은 조작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매우 로저스적인 얘기고 또 비시시적 상담 이론의 태도입니다. 평가적 방법으로 직업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고요. 자,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도널드 패터슨. 어떤 이론의 입장에서?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과 직업 상담입니다. 자,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 우리 일반적으로 정신역동적, 전신분석적 이렇게 하면 프로이트 또는 조금 더 나가서 아들러 또는 에릭슨 또는 안나 프로이트, 슬리반 또는 구스타프 융 이런 분들을 막 생각하게 되는데 직업 상담과 관련된 정신분석 이론은 보딘이라는 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보딘이 정신분석 상담 이론을 그야말로 직업 상담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무지하게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일 먼저 뭐냐, 보딘의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범주에서 다루게 될 것인데요. 일단은 진단을 통해서 몇 가지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실래요? 아직도 가물가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일부러 넣진 않았지만 여러분 교재 어디 보면은 여러분 교재 28페이지 보세요. 찾으셨어요? 교재 28페이지. 그 밑에 있죠. 보딘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 해가지고 5개 나오잖아요. 의존성부터 시작해서 불확신, 문제 없으면까지. 기억나십니까? 보셨죠? 바로 이러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116페이지로 돌아가서 방법해 봅시다. 상담 기법이라고 해서 3가지를 또 얘기했어요. 명료화, 비교, 소망 방어 체계. 지금까지 이 문제도 윌리엄슨의 상담 6단계 같이 안 나온 해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던 문제가 바로 이 보딘의 상담 기법이라든가 문제 유형 5가지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7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발달 이론과 직업 상담, 우리가 보통 슈퍼로 대별되는 슈퍼의 발달 이론이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데, 사실 슈퍼의 발달 이론은 여러분 직업 심리학에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겠지만은 그게 나와 있는 것처럼 모형으로는 생애 발달 모형이라고 하는 거 있고 생애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침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직업 심리학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거니까 여기서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으로는 면담 기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진로 자서전이라든가 결정의 일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슈퍼 거를 한번 써볼게요. 슈퍼는 발달적 이론가인데 사실 기법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 이론에서 발달적 상담 이론이 발달적 이론에서의 이론상의 기법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총 5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진로 서류철, 진로 수첩, 진로 일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결정의 일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죠? 진로란 말 쓸까요? 그러니까 결정의 일기 이런 것도 있어요. 결정의 일기. 하나 더 있는데 제가 헷갈리네요. 진로 자서전이네요. 진로 자서전 이렇게 총 5개 서류철, 수첩, 일기, 자서전, 결정의 일기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 5가지가 발달적 이론상의 기법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8페이지로 갑니다. 슈퍼 역시 직업 상담의 6단계를 얘기합니다. 자, 제가 지금 단계를 여러 개 했는데 이게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슨의 분종진 처상수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패터슨의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의 7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또 이게 슈퍼가 말하는 또 상담의 6단계도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내려가시게 되면 118페이지 보면 6번이 있습니다. 진로 발달적 상담 이론에서의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슈퍼 발달 이론에도 문제 유형을 3가지로 나눈 겁니다.
우리가 윌리엄슨도 4가지, 크라이티스도 7가지, 보딘도 5가지 나눈 것처럼 이러한 슈퍼도 문제의 평가, 개인의 평가, 예언 평가라고 하는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슈퍼는 진단이라는 단어를 좀 싫어해요. 그래서 진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진단을 통해서 문제 유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유형에 따라서 문제 유형 3가지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문제의 평가, 개인 평가, 예언 평가 이렇게 3가지로 유형을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상당 기법 이렇게 5가지 설명되어 있는 내용 118페이지와 119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 상담 이론과 직업 상담입니다. 자, 우리 행동주의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학습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단을 통해서 우리는 또 행동주의의 문제 유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9페이지 보면 구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 유형을 찾았는데요. 교재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이 구스타인이라는 분이 우리 행동주의 입장에서도 직업 상담의 어프로치하기 위해서는 문제 유형을 2가지를 찾았는데 그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무결단성, 용기가 없어서 그죠? 결단을 탁 못 내리는 그런 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우유부단형, 그러니까 무결단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럼 바꿀까요? 무결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우유부단형 이렇게 2가지로 구스타인이라는 사람이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서 2가지 유형으로 했다. 일단 요까지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법은 여러분 행동주의의 기법에서야 무지하게 많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체계적 둔감법, 샤핑, 그 다음에 강화와 벌 중에 보면 오버 컬렉션, 그 다음에 모방 학습, 대리 학습, 그죠? 그 반두라의 여러분들 변별 학습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 인지적 모델링 이게 다 기법으로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120페이지 그 끝에 보면 우유부단한 내담자의 유형이라고 해서 살로만이 왜 사람은 우유부단한 유형이 되느냐 여기 보면 왜 우유부단한 유형이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로만이 총 7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어프로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크라이티스입니다. 사실 이 어프로치라는 말 자체를 만들어냈다고 해야 되나요? 가장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크라이티스입니다. 이 크라이티스라는 분이 미네소타 그룹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슨의 어떤 그런 학파에 속하는 분인데 이분은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직업 상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직업 상담도 치료적이며 오히려 치료적 상담보다 더 전문적이며 또 직업 상담도 어떤 그 전문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직업 상담을 무시하지 마라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통합적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어떤 이론이면 어떠리 직업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게 어떤 이론이든 꼭 구분해야 되겠느냐 다 갖다 써서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직업 상담의 목적 한번 보세요. 이 문장 자체가 시험 1차에 나온 적이 누가 말했냐는 거 누가 말했냐 또는 여기에 따른 어떤 어프로치는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업 상담의 목적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크라이티스는 직업 상담이란 내담자의 진로 선택, 의사결정 기술의 습득, 일반적 적응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면담 기법이 있어야 되며 검사 해석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직업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또 직업 상담의 단계도 있어야 되며 우리 조금 전에 어프로치 생각해 보세요. 어프로치 보면 진단에서 문제 요령도 만들어야 되죠. 기법이 있어야 되죠. 상담 단계에 있어야 되죠. 직업 정보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누가 얘기했냐? 크라이티스가 얘기한 거예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앞부분하고. 자,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크라이티스도 자기만의 통합적 모형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바로 그게 헷갈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반가로 2번에 보면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통합적 직업 상담 모형 이 말 있죠. 그죠? 그 밑에 보면 밑에 보면 양가로 2번이 있어요.
양가로 2번 과정, 진단의 단계, 명료와 해석의 단계, 문제 해결의 단계. 여러분들 그 양가로 2번 있죠? 거기를 행강편으로 쫙 끄세요. 이거는 요거만 쓰라고 하는 것도 2차에 나온 적도 있어요. 딱 5점짜리 배점 큰 걸로. 너무 간단하죠? 근데 왜 이렇게 간단한 걸 5점씩이나 주느냐? 이 문제가 직업 상담에서 가장 상징적인 문제예요. 크라이티스라는 사람이 직업 상담은 딱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진단과 문제 분류하고 기법 투입하고 상담 단계 쫙 이루어지면 어떠한 이론을 갖다 대어도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전문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진단의 단계, 명료 해석의 단계, 문제 해결의 단계가 그야말로 통합적 모형으로서의 완벽한 3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는 뭐 그냥 이거 나와요. 1차 시험 뭐 늘 나오죠. 그래서 세상 없어도 양가로 2번은 이거 누구 거라고요? 크라이티스 거. 간단하죠? 3단계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모르셔도 돼요. 그 밑에 뭐 진단 유형에서 뭐 변별 진단, 역동적 진단, 결정적 진단이라고 하는 세 가지는 제가 추가로 넣어놨는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뭐 크라이티스가 워낙 유명하니까 뭐 이것저것 내다 보면 이것도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왕 공부하시는 거 변별, 역동적, 결정적 진단까지도 알아두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프로치에 관한 부분까지도 다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이론 다 배웠으니까 이제 진짜로 어떻게 상담하는지에 대한 상담의 기법 등에 관한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도 다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